뭐 하는 거야? 뉴스 하고 싶은데 경찰 왜요?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한 달 전 저희 발뉴스로 한 중년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의 공중전화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 쫓기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아주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도 그는 다만 이명박 정권에 속았다, 애국자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 끝에 MB정부를 흔들 핵심 비밀 정보가 있다, 위험할 텐데 보도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발뉴스 취재팀은 그를 제보자 M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는 MB정부 초반까지 주요 공직에 있으면서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회합을 유지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내놓은 자료들 역시 사실 확인 결과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우선 문화 관련 단체장들에 대한 성향 분석 자료입니다. 단체명과 지위, 성명과 생년월일, 주요 경력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지난 정부 코드 인사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거 대상자에게는 검은색 동그라미가 둘러쳐 있습니다. 이 같은 성향 분석에 따른 문화계 단체장 배치 계획안입니다. 배치 안에 단체장으로 미리 내정된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확인 결과 상당수가 그대로 배치가 관철됐거나 유사기관의 단체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자료와 별도로 제보자 M은 문화계 전반에 걸쳐서 코드 분류, 이른바 성향 분석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좌파 계열로 분류된 가수들입니다. 정태춘, 안치환, 전인권, 윤도현, 김씨 등 12명의 가수나 밴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만화가들입니다. 박재동, 강풀 작가 등 12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학계는 황석영, 조정래, 안도현, 고은, 신경림, 백낙청, 송기숙, 현기영, 김지하 작가 등 49명의 이름과 단체 직함이 적혀 있습니다. 미술계는 18명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공연 연극계는 9명의 이름이 말미에 연극 관련 상세 조사서를 별첨하겠다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제보자 M은 실제로 연극 등 공연단체 성향 분석이 이루어졌다면서 관련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이 보고서는 모두 29개의 주요 공연단체에 대한 성향과 업계 평판이 망라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3분의 1 규모인 9개 단체를 좌파로 분류하고 정도에 따라 단순 좌파 혹은 좌성향, 몇 개 단체는 극좌파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영진이 등 영화 관련 단체의 내부 보고서와 조계종래 침투 좌파 현황에 대한 문건도 제보받았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M이 건넨 서류는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7페이지짜리 보고서였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작성 주체가 기획관리비서관실이고 작성 일자는 지워져 있지만 자세히 보면 2008년 8월 27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건은 문화 권력에 대한 정의로 시작됩니다. 문화 권력은 문화를 수단으로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는 세력을 의미한다. 이어 좌파 세력이 그동안 어떻게 문화 권력이 되었는지 나름대로 실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리멸렬한 우파에 비해 좌파는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즉 민예총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었다. 저들은 제도권을 통한 세력화에 성공했다. 이 문건이 바로 청와대 문건인데요. 영화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영화를 예로 들면서 영화가 국민의식 좌경화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괴물은 반미와 정부 무능을 부각시키기 위한 영화고, JSN은 북한을 동지로 묘사했으며 효자동 이발사는 국가 권력의 몰인전성을 부각했다. 그렇다면 청와대 문건이 상정하고 있는 문화 권력 균형화의 기본 목표는 무엇일까요? 문화예술인들은 대부분 정부와 기업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니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에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균형화 추진 전략은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 권력 균형화, 이를 위해 청와대는 깨알 같은 추진 대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건전 문화 세력 형성을 위해 싱크탱크로 문화정책 포럼을 구성하라. 그 실행기관으로 한국문화산업연구소를 설립하라.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하라. 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핵심 기관 실무자를 청산하라. 문화부의 지시만으로 한계가 있으니 위원장을 교체해서 이후 위원장이 인적 청산을 진두지휘하도록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감시하고 독려하자. 건전 문화 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 지원과 좌파 자금줄을 차단하라. 문화산업 모금회를 설립해 대통령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다양한 우파 지원 사업을 실시하라. 영화, 애니메이션, 연극 등을 제작하기 위한 대규모 문화 펀드를 조성하라. 우선 영진위를 통해 영화 15편을 제작할 수 있는 1,0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라.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에 창조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새로운 세력의 물리적 구심점을 확보하라. 지원 사업에 대한 문화부, 기재부의 엄격한 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2009년도부터 좌파 단체 지원 예산을 근절하라. 그런 거 하면 보고서 작성 시점이 촛불 전국 이후였거든요. 그런 만큼 국면 전환을 위한 문화 공작도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CJ, KT, SKT 등 영화 자본과 협력해 우파 영화가 영화 시장을 주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라. SKT와는 현재 협의 중이다. 6.25 전쟁 영웅에 관한 시나리오 작업이 진행 중이며 곧 수백억 원 규모의 제작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이른바 메이저 신문이죠. 이 수구 기득권 매체를 활용해서 좌파의 행적을 담은 기획 보도물이 연재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도 아울러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좌파의 문화 권력화 지원 행태를 조사, 공개하라. 과거 정부의 좌파 지원 내역과 산하기관 장악 시나리오에 대한 국정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메이저 신문과 기획 보도를 시작하라. 컨텐츠 공모전을 실시하라. 대학과 동아리 지원 사업을 지금처럼 좌파 시민단체가 못하게 하고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도록 분위기를 혁신적으로 전환하라. 그렇다면 이 방대한 프로젝트를 누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추진 체계도 정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총괄 기획, 문화부, 기재부와 방통위 등의 역할을 조정한다. 문화부는 산하기관 인적 청산과 새로운 세력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라. 기재부는 좌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대신 우파 지원 사업은 대규모로 예산을 지원하라. 기업은 별도의 협의를 거친다. 기부금, 후원금, 자체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문화예술 건전화 사업을 지원하라. 모든 일은 사람이 움직여야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돈이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죠. 이 작전 공작금, 즉 자금 조달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까지 이 보고서는 꼼꼼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2009년 정부 지원 규모는 72억 원 규모로 책정했고 기존 영진위 기금을 활용해 영화 펀드에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직접 지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보고서는 SKT와 현대차, 삼성 등 이른바 사회 환원이 필요한 기업에게 국가나 단체에 기부하도록 강제할 방침임을 내비쳤습니다. 문건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음 달 보고 일정이 잡혀 있으며 매달 순서에 맞춰서 일사천리로 진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국민방송 발뉴스의 취재 결과 이 문건은 실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보고서는 탄력을 받았으며 대부분 공작이 실제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보고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폭로한 지난주 발뉴스 5회가 방송되고 얼굴 짱큰 얼짱 정치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관련 대정부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수구 기득권 매체를 제외한 전 언론이 대서특필했고 국민들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4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10명 규모로 거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반응은 어떨까요? 사실무근이라면서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는 이는 보고서에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고, 주무부서인 기획관리비서관실은 당시 근무했던 직원이 없어서 모르겠답니다. 청와대의 무책임한 반응을 지켜본 제보자 M, 그의 추가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청와대가 부인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보고서에 첨부됐던 사업별 예산 세부 내역이라는 문건입니다. 청와대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 뿐입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사업 하나하나마다 인건비와 건물 임대료를 포함한 구체적 소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싱크탱크 지원을 위해 3억 5천, 임대료까지 지원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간 실행기관 설립을 위해 33억 6천만 원, 여기에는 2억 원대 임대료를 지원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펀드 조성 항목에는 현재 영화진흥기금 중 여유자금이 2,483억 원이라는 사실을 명기하고, 별도 재원 투입 없이도 1,000억 원대 펀드 조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된 지 2개월 만에 실제로 영진이는 뜬금없이 침체된 한국 영화를 살리겠다며 800억짜리 신규 펀드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깨알같이 추진되고 있었던 겁니다. 건전한 인재 양성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 예산은 35억 원, 대학과 동아리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원을 끊기 위해 10개 대학에 5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 M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1차 문건에 이어서 2차 문건도 건넸습니다. 첫 보고서 작성 뒤 한 달간의 진행 상황이 정리된 보고서였습니다.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비웃듯 한가운데 나라꽃 무궁화 문양이 선명합니다. 전달에 마련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토대로 12월까지 우파 문화권력 기반을 조성하자, 강화하자고 돼 있습니다. 연내에 우파 영화 제작 계획을 확정할 것도 명기하고 있습니다. 우파 인재 발굴 사업 등을 이듬해 1월까지 추진하자면서 협회가 이를 수행하라고 돼 있습니다. 협회라니요? 무슨 협회일까요? 그러고 보니까 정부 지원금 평가와 재조정도 협회의 비선 조직이 수시로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협회는 뭐고 협회의 비선 조직은 과연 무엇일까요? 반류스는 이 협회와 관련해서 놀랄만한 추가 제보를 받았고 현재 정밀 취재 중입니다. 우선 맛배기를 살짝 드리면, 청와대가 비판적인 문화 세력을 축출하고 이른바 건전 문화 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모종의 외곽 단체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기반으로 청와대를 관통하는 비선 조직을 설치해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좌측 상단의 비밀 문서임을 뜻하는 대외주의 표기가 선명합니다. 이 문건은 MB정부 중반인 2010년 4월 초 역시 기획관리비서관실이 만든 보고서입니다. 국정과제나 주요 현안에 차질 없는 추진을 체크하기 위한 건데요. 초계암 전국으로 진척이 미흡한 국정과제 추진력을 배가하자는 동료가 눈길을 끕니다. 세종시 발전한 당론화 등 9개 국정과제 사이로 6번째, 미디어 선진화 및 방송 개혁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종편 선정을 진행할 것과 방송개혁을 명분으로 MBC를 뜯어 고치자 하는 대목이 보입니다. 청와대가 독립적 공영방송인 MBC 내부 문제를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아서 몰래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MBC의 김재철 사장이 내려온 이후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과 인사 조치를 강행해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우령 당시 MBC 이사장이 이번 인사야말로 김재철 사장이 청와대에서 조인트를 까이고 매도 맞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던 말이 결코 낭설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물증인 셈입니다.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무궁화 문양 선명한 문건들은 계속 입수되고 있습니다. 비판적 문화 인사들에 대한 소탕 작전을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피할 수 없는 물증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진 노조 파괴 기도와 공영성 훼손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했다는 내부 기밀 문건도 새롭게 밝혀졌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호 발 뉴스였습니다.